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의 인생 이야기 대전 정광설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희망은 품어서 손해볼 건 없잖아,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제가 아침마다 한 카트씩 조금 작은 이제 책이 있습니다. 그 일기처럼 돼 있는, 그래서 읽는데 거기서 아주 좋은 말씀을 들었어요. 희망은 내 곁에 있다, 이런 표현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희망을 갖는다는 건 참 소중하다, 이런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정신과를 찾아와서 이제 상담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조금 아까도 어떤 분 다녀가셨어요. 40년 동안 남편하고 살면서 어려웠던 문제를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는 도저히 남편이 변화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한 번은 또 똑같은 문제로 속을 썩이길래 아유, 저 성질 죽어야 고치지 그랬더니 나 죽으라고 그랬다고 그러고 화가 나서 삐져갖고 지금 며칠째 말도 안 하고 밥도 해주는 거 안 먹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혼자 다 해먹고 그러고 있다고. 이거 어떻게 해줬습니까? 그러면서 와서 이제 말씀 나누고 또 한참 얘기를 듣고 그랬습니다만, 네, 요즘에 참 살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참 이럴 때 이거 어떻게 해줬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제 비전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이러고도 꼭 살아야 됩니까?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참 주로 많이 오죠, 정신과에를요. 그럴 때 희망을 품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02년도에 아주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리면서 4강전 때 붉은 악마들이라고 그러나요? 우리 응원군들이, 응원하는 분들이 그냥 크게 걸개 그림에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표현을 써서 많은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고 그래 하고 참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데 꿈은 이루어진다 하는 희망을 갖는 건 참 좋은데, 근데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건 안 된다. 제가 이제 특히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할 때는 그 얘기를 꼭 합니다. 꿈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꿈은 꿈을 이루어가는 게 맞다. 꿈을 일구어 간다 또는 꿈을 이루어 간다가 돼야지,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막연한 희망만 갖고 그러니까 기다리면 꿈이 이루어지는 거냐? 그건 절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꿈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희망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곁에 있고 내 마음에 있고 내 가슴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봅니다. 사막에서 참 가다가 이제는 참 너무 힘든 이제 마지막 고비에 다다랐는데, 그렇게 애껴 먹었는데 물이 이제 반통쯤 남았다. 그랬는데 보이는 거는 모래밖에 보이는 게 없다. 저 멀리 모래 등성이가 지금까지 넘어왔던 그런 모래 등성이보다도 훨씬 높은, 그건 뭐 모래 등성이가 아니라 모래산이라고 얘기할 그런 높은 모래 언덕이 눈앞에 펼쳐져 있고, 수통에는 물이 반통밖에 없고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이때 삶의 소망, 희망, 꿈, 이런 거는 참 진짜 꿈을 꿀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랬을 때 사람은 어떤 반응이 있을 것이냐? 제가 이제 우리 임상에서 환자분들하고 그 얘기를 많이 나눕니다. 두 가지의 반응이 있을 수가 있다. 야, 그래도 아직 우리 반 있잖아. 이제부터는 한 모금 먹을 게 아니라 핥아먹으면서 하여튼 더 버티는 데까지 버텨보자, 이렇게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휴, 이젠 다 틀렸어. 에이, 죽기 전에 물이나 실컷 먹고 죽더라도 죽자, 그러고서는 꿀떡꿀떡 반통을 마시고 물통을 집어 던지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상황에서 무엇을 보느냐, 있는 것을 보느냐 없는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 네, 그랬을 때 그래, 이제부터는 물을 핥아먹자 그러고 걸어가는 사람은 꿀떡꿀떡 먹고 물통을 집어 던지고 가는 사람보다 오히려 기운은 더 없고 더 후들거리고 더 지친 모습이고 입술은 더 갈라지고, 오히려 물을 뻘떡뻘떡 먹은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제는 좀 기운이 나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 것이다. 자, 이때에 그 결과는 누구도 알 수 없죠. 저 모래 등성이 너머에 다행스럽게 오아시스가 있으면 둘 다 살 수도 있고, 몇 번을 더 넘어도 오아시스 나타나지 않으면 둘 다 죽을 수도 있고, 그래도 한 2개 넘어갔는데 오아시스가 나타나면 그 전에 벌떡벌떡 먹고 가던 사람은 지쳐 쓰러졌지만 핥아먹는 사람은 그걸 고비를 넘겨서 살아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결과가 둘 다 살 수도 있고 둘 다 죽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는 살 수도 있고,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래, 그래도 끝까지 내가 버텨야지 하고 희망을 갖고 핥아먹으면서 걸어가는 사람은 비록 몸은 그야말로 죽을 것처럼 힘들지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산 목숨이다 그러죠. 마음이 살아있고 영혼이 살아있으니까 이건 산 목숨이고, 에휴 그래 어차피 죽게 생겼는데 죽기 전에 물이나 먹고 죽자 그러고서는 물통을 집어 던지고 꿀떡꿀떡 먹고 걸어가는 사람은 비록 오히려 아껴 먹는 사람보다 힘은 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런 사람을 죽은 목숨이라고 합니다. 소망을 잃고 희망을 갖지 않고 그냥 멍하니 자기 인생을 보는 사람을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건 그냥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니까 일본하고 미국하고 싸움이 붙어갖고 메가다 장군이 이제 저쪽 싱가포르 쪽에 있는 데서부터 필리핀 쪽에서 이렇게 이제 일본 쪽으로 점점 점령해서 올 때, 실제 있었던 전쟁 때 얘기죠. 어느 섬에 일본군이 후퇴하면서 일개 소대를 남겨놓고 건빵 한 봉지 씨를 남겨주고, 야, 좀 있다가 이제 며칠 있다가 너네 데리러 올 테니까 여기서 미국은 오면 사수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선 갔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때 메가다 장군이 쓴 작전이 프로크 점프 오퍼레이션 그러죠. 개구리 점프하듯이 모든 섬을 하나하나 다 점령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건너뛰면서 보급로를 끊고, 그러니까 그 섬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고사할 수밖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한 달인가 얼마 지나서 거기를 갔을 때 소대 병력을 남겨놨는데 한 사람이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건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건빵 한 봉지, 자기들도 그 전쟁이 지는 과정이라는 걸 알고, 야 이게 참, 그리고 그냥 둘러앉아서 건빵을 다 먹고, 그리고 지내다가는 먹을 게 없으니까 허리띠, 가죽띠도 뜯어먹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이 워커, 군인 구두를 씹어먹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한 병사는 나무 가지 위에 올라가서 허리띠로 자기를 가지에 묶고 이슬을 먹으면서 감빵을 하루에 한 알씩 먹었답니다. 근데 그 병사는 거의 죽기 직전이었지만 살아있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아껴 먹고 삶의 희망을 놓지 않고 한 알씩 먹은 병사는 살아있었다. 이건 실화죠. 전쟁 실화입니다. 네. 우리가 요즘에 어렵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게 많지만 우리를 제일 힘들게 만드는 것은 뭐니 해도 내 마음에서 희망이 없어지고 삶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 상태가 제일 어려운 상태가 아닐까. 이랬을 때 희망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곁에 있다. 내 마음 속에 있다. 내가 희망을 갖고 노력을 하면 아무러면 죽는 것보단 낫지 않아? 이런 마음을 먹고 노력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한에 그 사람은 살아있는 영혼이다. 이 생각을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이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희망은 바로 내 곁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